여기 학부모 상담 후 충격에 빠진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3살인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감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크 톰슨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글로벌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내 사라와 함께 3살 된 아들 이든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특별한 가족 구성원이 한 분 더 계세요. 바로 제 아버지 프랭크입니다. 프랭크는 개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좀 웃긴 이유예요. 개는 안 돼. 털이 날리고 냄새나고. 게다가 개 때문에 내 소중한 정원이 엉망이 될 거야. 프랭크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프랭크는 평생 정원 가꾸는 걸 취미로 삼으셨거든요. 은퇴하신 후에는 더 열심히 정원을 가꾸셨죠. 그런데 옆집에 이사온 가족이 큰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개가 담을 넘어와 프랭크의 소중한 장미꽃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 일 이후로 프랭크는 개만 보면 얼굴을 찌푸리셨죠. 깨 같은 녀석들 꽃밭에 들어와 내 장미를 다 망쳐놓고. 절대 안 돼, 우리 집엔 개 없어. 프랭크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라와 저는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사라와 저는 이든의 유아원 선생님 제이미와 상담을 했어요. 제이미의 말씀이 우리를 생각에 잠기게 했죠. 이든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혼자 노는 시간이 많고 감정 표현도 서툴러 보입니다. 이 시기에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데 조금 걱정되네요. 그날 저녁 사라와 저는 이든의 선생님과의 상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마이크, 오늘 제이미 선생님과 이야기 나눈 거 생각해봤어? 응,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중이야. 제이미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이든이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게 좀 걸리더라. 맞아. 하지만 외동이다 보니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도 사회성 발달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든에게 충분한 시간을 못 주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 그러게. 이든에게 필요한 게 뭘까? 친구? 놀이 상대? 아니면. 그때 사라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마이크, 좋은 생각이 났어. 이든에게 반려동물을 키워주는 건 어때? 반려동물이라고? 그게 이든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아이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향상에 좋다고 해. 책임감도 기를 수 있고. 그렇구나. 하지만 프랭크가. 걱정 마. 프랭크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반려견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어떤 개를 입양할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미 다양한 개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덕분에 저는 매일 여러 종류의 개들을 보며 그들의 성격과 특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골든 리트리버, 푸들, 불독 등 다양한 견종들이 사무실을 누비고 다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리 팀의 일본인 동료 켄지와 그의 시바견 하나코예요. 켄지는 조금 까다롭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하나코도 주인을 닮았는지 성격이 좋지 않았어요. 한 번은 중요한 화상회의 중에 하나코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켄지가 아무리 달래도 멈추지 않았죠. 결국 회의는 중단되었고 켄지는 하나코를 데리고 회의실을 나가야 했어요. 그 후로 켄지는 한동안 상사의 눈총을 받았죠. 또 다른 날엔 하나코가 동료의 점심 도시락을 훔쳐먹는 일도 있었어요. 켄지는 변상을 했지만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켄지와 하나코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야, 저게 진짜 문제 있어. 주인 닮아서 그런가? 맞아, 둘 다 좀 껄끄러워. 옆자리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왔어요. 반면에 한국인 동료 지연이가 데리고 다니는 진돗개 미르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르는 영리하고 온순해서 모든 직원들의 사랑을 받았죠. 한 번은 지연이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미르가 조용히 지연이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심지어 동료가 실수로 커피를 엎질렀을 때 미르가 재빨리 휴지를 물고 와서 직원들을 놀라게 했죠. 또 다른 날에는 회사 야유회 때 미르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미르의 등에 올라타도 끝까지 참을성 있게 놀아주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죠. 어머, 저 강아지 정말 영리하고 착하다. 맞아요, 한국의 개가 이렇게 훌륭하다니 놀라워요. 우리 애도 저런 개랑 친구하면 좋겠어요. 미르를 보며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진돗개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반려견이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영리하고 온순한 성격은 이든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프랭크도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니 이든의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내 진돗개 브리더를 찾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마리의 진돗개 새끼들이 있었죠. 특히 한 마리가 우리 눈에 띄었어요. 다른 강아지들보다 조금 작았지만 똘망똘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든의 반응이 특히 놀라웠어요. 평소에 낯선 상황에서는 수줍어하던 이든이 그 강아지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빠, 엄마, 우리 강아지예요. 이든이 신이 나서 물었어요. 그래, 이든아. 이제 내 동생이 된 거야. 사라가 대답했어요. 이든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다른 생명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강아지도 이든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양을 결정했어요. 브리더에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강아지의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강아지의 이름을 정하려고 했어요. 이든아, 우리 새 강아지 이름을 네가 지어보는 게 어때? 제가 제안했어요. 이든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죠. 쿠키. 쿠키라고 부르고 싶어요. 쿠키? 사라가 물었어요. 왜 쿠키라고 생각했어? 쿠키처럼 작고 귀여워서요. 그리고 저는 쿠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라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든이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한 거였거든요. 좋아, 그럼 쿠키로 하자. 제가 동의했어요. 쿠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이든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옆자리에 있는 강아지를 향해 속삭였죠. 안녕, 쿠키. 나는 내 새로운 친구야. 집에 도착하자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프랭크에게 새 가족을 소개했어요. 프랭크는 처음엔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냐? 프랭크가 무심한 듯 물었어요. 네, 아버지. 이름은 쿠키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쿠키라고요, 할아버지? 이든이 신이 나서 덧붙였어요. 제가 지었어요. 프랭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쿠키는 프랭크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쿠키가 프랭크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올려다보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프랭크는 쿠키를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그 작은 눈동자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프랭크가 신문 너머로 쿠키를 힐끗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쿠키가 갑자기 일어나 프랭크의 다리에 앞발을 올리고 낑낑거리며 안기려는 거예요. 프랭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프랭크가 한숨을 쉬듯 말하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쿠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쿠키는 그 손길이 마음에 들었는지 더 열심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프랭크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지는 걸 보고 우리 가족 모두 놀랐어요. 그래, 그래. 너도 참 끈질기구나. 프랭크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쿠키가 프랭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쿠키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줄 변화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쿠키를 위해 준비한 작은 침대에 그를 뉘었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쿠키의 낑낑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죠. 사라와 저는 번갈아가며 쿠키를 달래주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튿날 아침 우리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이든이 쿠키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값진 것 같았죠. 이든이 쿠키에게 장난감을 던져주고 쿠키가 그것을 물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날 저는 회사에 쿠키를 데리고 갔어요.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죠. 특히 지연이는 쿠키를 보자마자 흐뭇해했어요. 와, 정말 순수한 혈통이네요. 지연이가 감탄했어요. 켄지도 의외로 쿠키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그가 쿠키에게 간식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랐죠. 이렇게 쿠키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과 쿠키가 함께 겪게 될 놀라운 일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쿠키가 우리 가족에 온 지 어느덧 몇 주가 지났어요. 처음엔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쿠키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든과 쿠키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든은 제일 먼저 쿠키를 찾았고 잠들 때도 쿠키를 안고 자려고 했죠. 이든의 사회성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공원에 가면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우리 쿠키 보러 올래?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사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쿠키가 온 뒤로 이든이 훨씬 활발해졌어요. 쿠키는 우리 부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퇴근 후 쿠키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었거든요. 또 쿠키 덕분에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에게 일어났어요. 처음엔 쿠키를 싫어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쿠키와 함께 산책을 나갈 정도로 변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버지가 정원에서 쿠키와 함께 있었는데 쿠키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꽃밭 주변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 쿠키를 정원에 들이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마이크. 이 녀석이 의외로 영리해서 말이야. 내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 그 순간 저는 쿠키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깨를 극도로 싫어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쿠키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쿠키는 인기 스타였어요. 직원들은 쿠키를 보기 위해 일부러 제자리로 찾아왔고 쿠키의 재주를 보며 감탄했죠. 심지어 켄지도 쿠키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니퍼가 아침부터 제자리로 달려와 쿠키를 반겼어요. 쿠키야, 안녕. 오늘도 귀염대. 제니퍼는 쿠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뒤로 브라이언, 리사, 알렉스가 차례로 제자리에 들렀어요. 다들 쿠키에게 인사하고 간식을 주느라 바빴죠. 쿠키 앉아. 브라이언이 말하면 쿠키는 즉시 반응했어요. 와, 정말 훌륭해요. 우리 레브라도도 이렇게 잘 듣는다면 좋겠어요. 브라이언은 감탄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더 많은 동료들이 모여들었어요. 쿠키가 공 던지기, 손 내밀기 같은 재주를 부리면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특히 쿠키가 간식을 코끝에 올려놓고 기다려 명령에 꼼짝 않고 있다가 먹으라는 말에 날렵하게 받아먹는 모습은 항상 큰 인기였어요. 톰슨 씨, 쿠키는 어떻게 훈련시킨 거예요? 너무 대단해요. 리사가 물었어요. 사실 특별한 훈련은 안 했어요. 쿠키가 워낙 영리해서 금방 배우더라고요. 제가 답했죠. 이런 관심 덕분에 저도 모르게 회사에서 인기 있는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쿠키 덕분에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회사 생활이 한결 즐거워졌답니다. 쿠키가 우리 가족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난 후 쿠키는 튼튼한 성견으로 자랐고 우리 가족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죠. 특히 우리 아들 이든과 쿠키는 더욱 친밀해져서 마치 형제처럼 지냈어요. 쿠키는 이든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반갑게 맞이하고 밤에는 이든의 침대 옆에서 잠들곤 했죠. 처음에는 개를 싫어하셨던 아버지도 이제는 쿠키를 손자처럼 아끼셨어요.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아버지, 사라, 이든, 쿠키 그리고 저까지. 날씨가 정말 좋아서 공원에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죠.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공원 한편에서는 작은 음악회도 열리고 있었고요. 아버지와 제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라는 이든과 쿠키가 잔디밭에서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든이 던진 공을 쿠키가 재빠르게 물어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쿠키의 하얀 털이 햇빛에 반짝이며 바람에 나부꼈어요. 이든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마이크, 쿠키를 데려온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든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 네, 아버지. 처음엔 걱정도 많으셨잖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쿠키가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야. 우리의 대화는 평화롭게 이어졌어요. 사라가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죠. 이든의 유치원 생활, 제 회사 이야기, 아버지의 정원 가꾸기 취미까지.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개 2마리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개들은 유기된 핏불이었죠. 핏불들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핏불들이 이든과 쿠키를 향해 달려오는 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공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이든. 저와 사라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사라가 재빨리 이든에게 달려갔고 저도 벤치에서 뛰어 일어났어요. 하지만 쿠키의 반응이 더 빨랐죠. 쿠키는 망설임 없이 이든 앞으로 달려나가 핏불들과 맞섰어요. 쿠키의 등에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쿠키가 아닌 진정한 수호자의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벤치에서 일어나 이든 쪽으로 움직이셨어요. 연세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기는 힘들어 보이셨지만 손주를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죠. 사라, 이든을 데리고 이리 와.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사라는 겁에 질린 이든을 안고 아버지 쪽으로 달려갔어요. 이든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쿠키를 도우려 했지만 상황이 너무 위험해 보였죠. 제 마음은 쿠키에게 가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무력감과 죄책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쿠키와 핏불들의 싸움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쿠키는 자신보다 훨씬 큰 두 마리의 핏불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죠. 한 핏불이 쿠키에게 달려들자 쿠키는 재빨리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고 그 핏불의 다리를 물었어요. 핏불이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죠. 쿠키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몰랐던 쿠키의 능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핏불이 쿠키의 옆구리를 공격했어요. 쿠키의 하얀 털에 핏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짖으며 핏불들을 위협했죠. 쿠키의 용기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시에 쿠키가 다치는 걸 보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다행히 몇몇 사람들이 달려와 도와주려 했고 누군가가 공원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쿠키의 지치지 않는 용기와 결의에 우리 모두 놀랐죠. 그때 쿠키가 한 핏불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물어 제압했어요. 그 핏불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아직 한 마리가 남아 있었어요. 남은 핏불은 더욱 격렬하게 쿠키를 공격했고 둘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쿠키도 이미 많이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강한 의지로 맞서 싸웠죠.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공원 입구에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왔죠. 그들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행동에 나섰어요. 비켜서세요. 한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전기총을 든 경찰관이 남은 핏불을 향해 발사했어요. 전기 충격을 받은 핏불은 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싸움이 끝난 걸 확인한 쿠키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든 쪽으로 몇 걸음 걸어오더니 힘없이 쓰러졌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재빨리 쿠키에게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쿠키를 안아들었죠. 쿠키는 힘없이 눈을 깜빡이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쿠키의 털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모습이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어요. 괜찮아, 쿠키야. 넌 정말 용감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우리 빨리 병원에 가자. 넌 반드시 나을 거야. 반드시 나아야 해. 이든은 아버지와 사라의 품에서 벗어나 쿠키에게 달려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쿠키를 쓰다듬었죠. 쿠키 고마워. 네가 날 구해줬어. 의사 선생님이 널 치료해 줄 거야. 조금만 더 힘내. 이든의 작은 손이 쿠키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서둘러 쿠키를 안고 차로 향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걱정과 감사함이 뒤엉켜 있었죠. 쿠키가 다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쿠키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쿠키가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차에 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 개가 심하게 다쳤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운전하는 동안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쿠키에게 말을 걸었어요. 쿠키야, 조금만 참아.
우린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넌 정말 용감했어.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 사라는 뒷좌석에서 쿠키를 안고 있었고 이든은 계속해서 쿠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기도를 하고 계셨죠. 도로 위에서 우리 차는 마치 시간과 싸우는 것 같았어요. 빨간 신호등을 만날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초조함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이 평화로웠던 오후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믿기지 않았죠. 마침내 우리는 동물병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쿠키를 조심스럽게 안고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접수대의 간호사가 우리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움직였죠. 의사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곧 수의사와 몇몇 스태프들이 달려와 쿠키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쿠키를 처치실로 데려갔고 우리는 대기실에 남겨졌어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대기실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이든은 계속해서 울었고 사라는 그를 달래려 했었죠. 아버지는 한쪽 구석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쿠키는 괜찮아질 거예요. 사라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수의사가 나왔을 때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상처가 깊어서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쿠키, 볼 수 있어요? 수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잠깐만요. 쿠키는 아직 많이 약해요. 우리는 조용히 처치실로 들어갔어요. 쿠키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죠. 쿠키는 살아있었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이든이 조심스럽게 쿠키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쿠키야, 고마워. 넌 정말 멋진 영웅이야. 그 순간 쿠키가 살짝 눈을 떴어요. 그리고 힘없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그 작은 움직임에 우리 모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남아 쿠키를 지키기로 했어요. 사라와 이든 그리고 아버지는 집에 돌아갔지만 저는 쿠키 곁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밤새 쿠키의 옆에 앉아 그의 털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쿠키야, 넌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고마워.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이든이 널 기다리고 있어.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은 번갈아가며 쿠키를 돌봤어요. 이든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왔고 쿠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죠. 아버지도 매일 병원을 찾아 쿠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녀석아, 네가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구나. 내 손자를 지켜줘서 고맙다. 쿠키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일주일 후 쿠키는 마침내 태어날 수 있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우리 모두는 감격에 겨워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쿠키는 약간 불편해 보이는 걸음으로 천천히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자신의 침대를 발견하고는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죠. 이든은 쿠키의 옆에 앉아 계속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쿠키는 더 이상 그저 반려동물이 아니었죠. 그는 우리 가족을 지켜준 영웅이자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쿠키와 함께 산책을 나가셨고 쿠키를 위해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주시기도 했죠. 마이크, 이 녀석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쿠키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쿠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정신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죠. 쿠키의 영웅적인 행동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쿠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 쿠키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죠. 이제 우리는 매년 쿠키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쿠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죠. 쿠키는 우리에게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우리 가족의 수호자이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죠. 쿠키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와 행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